발병 장전마을에 연초박을 보낸 KTNG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암 발병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원인 규명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첫 기념식이 사실상 서울 개최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려면 정읍 황토현 전승일을 왜 기념일로 정했냐는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다음 달 일제히 오릅니다. 택시 기본 요금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이 발생한 원인으로 인근 비료 공장에서 사용한 담배 폐기물 연초박이 의심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연초박을 보낸 KTNG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KTNG는 책임질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KTNG 연관성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비료 공장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9년간 KTNG로부터 담배 찌꺼기 연초박을 들여와 퇴비를 만들었다고 당국에 신고했는데 공장 전 직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퇴비를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런 걸 가열해서 부는 거예요. 불로. 연기며 그 압취며 말할 거 없어요. 실제로 공장 내부에 있는 퇴비 생산 시설은 이용하는 적 없이 깨끗합니다. 연초박에서 나온 발암 물질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주민들은 공급업체인 KTNG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KTNG에서는 지금 그 공장만 탓을 하지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고 정말 주민들은 환장을 노리십니다. 하지만 KTNG는 30명이나 되는 암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연초박을 공급한 데다 해당 업체가 퇴비를 만드는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지 자신들은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쪽 업체에서 이제 그거를 저희는 친환경 비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드린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희도 이제 그쪽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KTNG가 이렇게 당당한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설사 소송에 들어가도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산과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이 아니면 공급자가 유해물의 위험성에 대해 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KTNG가 비료공장 측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그 많은 연초박을 폐기물로 처리하면서 뭔가 충분하게 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 법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KTNG가 매우 큰 도의적 책임이 있다. KTNG는 대기업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아직 환경부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동학혁명 국가기념식을 정부가 서울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 전국화를 기한다는 취지지만 애써 기념일로 정한 황토현 전승일의 의미는 묻히고 마는 것 아닐까요? 논란이 불가피한 문제,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5.18 기념식은 해마다 민주화 투서들이 잠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또 제주 4.3 추념식은 14,000기의 희생자 위패가 놓인 지역 내 평화공원에서 거행됩니다. 이처럼 기념식은 시대를 바꾸려는 열망과 아픔을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120여 년 만에 국가기념식을 갖는 동학혁명의 경우 서울 개최가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동학혁명이라는 것은 정읍에서 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동학혁명 첫 기념식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학혁명의 전국화를 추진한다는 게 서울 개최의 취지입니다. 또 이후에는 혁명이 일어났던 전국을 순회하며 기념식을 열겠다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로 정한 5월 11일은 정읍 황토현 전승일, 황토현 전승일의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기념식을 여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발상지에서 그 모든 기념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강주항쟁도 민주항쟁도 강주에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해버리면 그 지역 행사가 돼버려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을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은 편협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황토현 전승일의 의미나 전북이 중심이었던 혁명의 사실관계를 쉽사리 양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다음 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10% 안팎으로 오르고 도내 택시 요금 역시 조만간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3월 1일 0시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정부가 버스 운임 상한선을 조정한 지 4일 만에 요금 인상폭을 확정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요금이 인상이 요구됐었습니다. 그 버스업계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가지고 요금 인상폭은 시외버스가 13.5%, 고속버스는 7.95%입니다. 실제 전주 서울 간 고속버스 요금은 1,100원이 오르고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700원, 전주에서 익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요금은 400원이 오릅니다. 버스업계는 이 같은 요금 인상의 배경은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건비는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자동차 값이나 타이어 값, 유류 이런 부분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장거리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를 일주일에 한 번 타는 입장으로서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른다는 게 한편으로 마음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택시 요금도 오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 수준으로 17%가 넘게 오르고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인상 시기도 오는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택시 업계 모두 6년째 참아온 요금을 올리는 것이지만 교통비 현실화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주 시민 대다수는 노선 개편으로 버스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완주 군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기존 8달로에 쏠렸던 노선을 분산시키고 환승 정류장을 거점으로 하는 지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수요에 맞춰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같은 신도시 노선의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환승하기 참 불편했는데요. 지금은 연결이 되고 환승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페이스북 전주 시내버스 이야기가 지난달 전주 시민과 완주군민 49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선 개편 이후 버스 이용이 편리해지고 버스 타는 시간도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주 군민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결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노선의 편리성이나 소요 시간 면에서 완주 군민들은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직통 노선이 사라진 대신 지간선제가 도입되면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환승 노선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주로 환승하는 정류장은 전북대 앞과 객사 등 구도심, 안행교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되는 도시 여건에 맞춰서 노선 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편차를 보인 지역 간 만족도, 이와 더불어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불친절한 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인재는 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북은 이전 기관이 많지 않고 이전 기관의 규모도 작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왔습니다. 이 채용 우대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기를 전공한 공학도들이 취업을 앞두고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목표는
전기산업 관련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취업. 전북과 이웃에 있지만 의무 채용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올 상반기만 해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약 1,000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할당제라 해갖고 그 전남권 학생들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 도내 이전 공공기관은 13개에 달하지만 국가기관인 농진청과 산하기관 등이 지역인재 할당에서 제외돼 대상 기관은 6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규모가 크지 않아 절대적인 채용 인원도 적어 불이익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과 광주, 전남 등을 묶어 우대하는 채용 우대 광역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용 범위를 시도가 아닌 생활권역을 감안해서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확대하는 방안이 2022년까지 지역 인재를 30% 의무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지역 대학에서 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아 지역을 확대할 경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지역 인재 채용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 47곳을 조사해 위반 사례 30여 건을 적발하고 2년 연속 적발된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위반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를 계획 없이 채용하거나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면접에 참석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채용과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재시 의원이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재시 의회 A 의원과 브로커 59살 B 씨를 알선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도청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또 금융도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현숙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이 군산 새만금 개발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가 강한 만큼 여러 주체와 협의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군산 출신의 전북대 교수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원광대와 군산대가 오늘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학업 우수자들을 시상하고 4,500여 졸업생에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사회를 위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도청 대공연장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혁신 성장과 사회 통합, 지역 주도 기반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250여 명은 결의대회를 열고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을 민간에 위탁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위탁업체의 임금이 직접 고용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내년 개교 예정인 전주 지역 에코시티 신설초등학교 등 3곳의 학교 이름을 공모합니다. 신설학교 이름은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되도록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모 축협조합장이 이를 숨기기 위해 매출 전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축협조합장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쯤 조합원 수십 명에게 선물을 돌린 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비위를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